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지막 선택을 하던 날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서 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즉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0시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는 여러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최신 기종의 흰색 아이폰. 현장에서 가방, 핸드폰, 그리고 소지품 일부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잠금 장치가 걸려 있는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망 당일 박 전 시장이 이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관련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타살 혐의로 없다고는 지금 잠정 결론은 났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해요. 포렌식 부서에 변사 사건 관련 이러한 항목을 필요하다. 하지만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한 만큼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박 전 시장의 장례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장 등은 회의를 열고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울시는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의 고소인 당사자가 오늘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신상털기와 악의적 비방 같은 2차 피해 관련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시장을 향해 조롱한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고소인이 누군지 찾아내겠다. SNS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되자 고소인은 2차 가해를 처벌해달라며 어제 오전 경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8일 성추행 의혹에 대한 소장 제출 당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차 가해로 인한 고소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의혹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 사실이 될 수밖에 없어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도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한 이후 하루 만에 피의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조롱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보수단체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와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여성 의원 전원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숨져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28명 전원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의원들은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하고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돼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피해 호소 여성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당했다고 하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당내에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없는지 긴급 일제 점검을 하라고 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 방조와 무마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요구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것을. 통합당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처럼 성범죄 관련 피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일명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경찰 수사가 형식적 절차로 마무리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히 검찰이 나서서 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